자, 신사고 시조수편. 여기는 10년을 경영하고 동짓달 기나긴 밤, 그리고 학습활동에 사설시조 한 편이 들어가 있습니다. 개를 연화문이나 기르된가 뭐 사설시조 하나가 들어가 있거든. 그래서 이 부분은 뭐부터 좀 생각을 해야 되냐면, 자, 10년을 경영하여는 요거는 평시조고, 앞에 4페이지에 있어. 자, 10년을 경영하여는 평시조이고요. 그 다음에 그 동짓달, 요것도 평시조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보게 되는 개를 연화문이나 기르되, 요게 사설시조야. 일단 기본적으로는 평시조하고 사설시조의 형식상의 특징, 요거부터 좀 생각을 해서 형식을 보면, 자, 평시조라고 하는 건 다음과 같은 형태 해서 초장, 중장, 종장 이렇게 해서 요게 3장에다가 그 다음 요렇게 끊어져서 요게 1에서부터 해서 6, 그래서 6, 9 5, 6 해서 6, 9. 그 다음에 글자수가 45자, 그거 내외라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종장의 요 부분이 처음 3음절, 여기가 3음절로서 3음절, 요게 고정, 이렇게 얘기를 해서 종장의 첫 3음절, 요거를 음보라고 해도 상관은 없어요. 첫 음보, 얘가 3음절로 고정이 된다. 이 끝부분은 보통 저 종장 부분은 3, 5, 4, 3으로 끝나는데 여기가 이제 고정된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게 세 글자, 네 글자, 3, 4조, 세 글자, 네 글자의 반복, 그 다음에 음보, 끊어읽기로는 4음보다. 그래서 4음보를 어떻게 끊냐면 하나, 둘, 셋, 넷 해서 하나, 둘, 셋, 넷 해서 4음보로 이렇게 끊어지는 것, 요게 평시조의 기본 형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런 정형시야, 이게 정형시. 반면에 사설시조라 함은 이 중에서 대개가 요 중장, 요 부분이 2구 이상 증가를 해서 길이가, 교과서에서는 길이가 길어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길이가 길어지는 것에 제한은 없어서 꽤 많이 늘어난 것도 있고 적게 늘어난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저 사설시조는 평시조에 비해서 그 형식이 파격적이고 자유롭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도 요 종장의 요 세 글자, 요거는 사설시조에서도 거의 지켜주는 쪽으로 가고 있어요. 그렇게 된다라는 거 좀 생각하고, 자, 일단 형식상에서 요거 먼저 좀 설명을 했어. 요거 한 문제가 나올 거고,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자, 평시조하고
자, 사설시조를 봤을 때 평시조의 작가층은 이게 시조라고 하는 게 고려 말에 완성이 돼서 현재까지 불리는 상황인데, 사설시조는 조선 후기라고 하는 특정 시기에 잠깐 불렸다라고 생각하면 되고, 평시조는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원래 평시조는 양반 사대부들의 문화로서 이들의 노래였던 것이, 그들과 같이 술자리를 같이 했던 기생들에 의해서 요게 이렇게 이어졌고, 나중에 후기에 가면 일반 평민들이 나도 양반들의 문화를 좀 해보고 싶다 해서 사설시조 형태로 이렇게 작가층이 점점 확대되는 특징을 보여준다. 자, 근데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내용적인 측면을 보면, 내용이나 성격 요걸 보면, 양반사대부 거는 유교적이고 자연친화 이런 걸 하면서, 우리가 자연을 보고 아름답다 이런 게 아니라 그런 거를 임금에 대한 충성하고 연결시킨다거나 어떤 가치랑 연결시키는, 그래서 성격으로 이게 유교적이고 자연친화적이고, 이걸 관념적이라고 얘기해. 관념적 특성을 좀 보여줘. 반면에 기생들은 여기는 사랑 얘기 중심으로 되고, 사랑 얘기 중심, 그것으로부터 나타나는 이별, 슬픔, 외로움, 그리움, 사랑하고 관련된 감정 라인 이런 것들이 드러납니다. 그리고 여기가 한자어를 많이 사용한다면, 그런 걸 공부하지 않은 기생들 입장에서는 우리말 사용이 두드러진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 평민들은 이런 유교적이고 관념적인 것과는 달리 평민들 입장에서는 구체적인 생활상을 바탕으로 해 생활상을 구체적으로 다루고 있고, 그 다음에 시대 상황, 자기가 겪고 있는 사회상에 대한 풍자, 그러니까 비판하고 그 다음에 웃음을 유발하는 그 해학적인 요런 특성을 좀 많이 가져서 양쪽의 특성이나 요거는 갈래상의 특징을 향가와 함께 해서 한 문제 정도 비교하는 문제는 충분히 나온다 생각하고 이론을 공부해 줄 것. 됐죠? 그리고 나서 이제 본문으로 가면 된다. 자, 10년을 경영하여 보면, 여기 나와 있는 말에서 좀 어려울 만한 말, 평시조 아까 얘기했던 거고, 서정시, 낭만적, 전원적인 자연 내지는 안 보이겠다. 자연 내지는 그 시골을 배경으로 하는 걸 전원적이란 말을 써. 그리고 한정은 한가함, 여유로움이 드러나는 것을 한정가라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이게 자연 속에서의 삶을 얘기하고 있는데, 안빈낙도, 그래서 그 자연 속에서의 삶, 가난한 삶에 대한 즐거움, 그리고 더해서 자연 친화 내지는 물화일체의 경지가 잘 드러나는 작품입니다. 이게
그 다음에 보면 자 10년을 경영하여 초려삼간 지어내니 자, 요 초려삼간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초가집을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뭘 생각하면 되냐면 내가 10년 동안 경영, 준비하여 혹은 생활하여 이렇게 해서 그래. 생활해서 초가집 하나를 만들었다. 어디다 산속에다. 그러니까 요것만 갖고 생각하면 안분지족 내지는 가난한 삶 정도에 만족하는 안빈낙도를 얘기할 수 있어. 나 소박한 삶. 요거는 소박한 삶이다 라고 생각하면 돼. 욕심 부리지 않는. 자, 그 다음에 나 한 칸. 화자하고 나 한 칸. 자, 초려 3칸에서 이게 뭐냐면 방이 3개짜리 이렇게 칸막이가 3개로 쳐져 있다 뭐 이런 의미거든. 하나 둘 셋. 그래서 나 한 칸. 방 하나엔 내가 들어가고 달 한 칸. 달. 그 다음에 청풍 한 칸. 맡겨두고 그래서 여기는 나나 달 하나 청풍 한 칸 열거법이 쓰였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맡겨두고 강산은 들을 데 없어서 둘러고 두고 본다. 강과산. 그래서 요거는 또 병풍에 비유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생각할 게 요거는 나하고 달, 청풍, 그 다음에 강산이라고 하는 요게 지금 같이 어울려 지내는 모습. 요게 물화일체 자연친화야. 그리고 요 달이나 청풍이나 얘네들은 전부 뭘 얘기하는 거냐면 자연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자, 이렇게 일부분으로 자연 전체를 표현하는 방식을 뭐라고 하느냐면 대유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대유법이 쓰였다. 여기는 그냥 달, 청풍, 강산뿐만 아니라 자연 전체를 말하는 거라 내가 자연 속에서 자연을 자연에 푹 빠져서 사는 모습을 이렇게 표현했다고 보면 돼. 자, 여기까지 됐니? 자, 그리고 생각할 거. 그래서 그 연관작품 찾을 때 두 가지를 좀 염두에 둡니다. 두 가지를. 하나는 요것처럼 배산임수, 초가집 있고 거기에 물이 흐르고 강과 산이 있어. 뒤에 산이 있고 그 다음에 달이 떠 있는 요런 그림이 느껴지는 시조를 찾거나 아니면 똑같이 달이 떠 있고 돼 있는데 이번에는 보통은 가을을 배경으로 해서 낚시질하는 어부의 삶 내지는 낚시질하는 모습, 낚시질하는 그런 모습의 그림이 그려지는 그런 시조를 탔거나 그랬을 때 자연친화 물화일체를 주제로 갖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시조 나오고 답지에 시조 나오면 아주 세세하게는 해석이 안 되더라도 이렇게 좀 찾아보는 연습을 좀 해주시면 돼요. 됐지? 자, 그 다음에 자연친화와 관련되는 시조들 좀 보겠습니다. 자, 요거야. 가을 강이고요. 거기서 낚시를 하는데 내가 어떻게 하냐면 무심한 달빛만 싣고 빈배져 온다. 달빛만 싣고 빈배져 온다가 욕심 없는 삶이거든요. 여기 어디? 자연 속에서 낚시질하면서 욕심 없는 삶을 얘기하고 있는 요런 글 이라든가 그 다음에 요거 같은 경우에는 두류산은 지리산인데 산이라는 건 알 수 있을 거고 양단수가 물숫자에서 물이라는 것도 알 수 있을 거야. 산과 물을 옛날에 듣고 이제 와서 봤어.
그랬더니 너희들 잘 알고 있는 무릉도원이라는 말 알죠? 무릉도원. 여기가 나는 여긴가 한다. 내가 어떤 경치를 보고 있는데 산과 물이 있는 그곳의 경치를 보고 있는데 그것을 보고 여기가 무릉도원 같다. 경치가 뛰어나라고 얘기하는 요런 식의 지금 시조가 되는 거야. 요런 시조라든가 문제 풀다가 이런 게 나왔는데 또 해석이 잘 안 되고 못 찾겠으면 또 그때그때 얘기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여기도 보면 집방석 내지 마라. 내지 말라는 건 집방석이 필요 없다. 낙엽에 앉고 그 다음에 어제 진 달이 돋아오고, 그러니까 낙엽과 달에 올려서 탁주산채 혹은 요걸 박주산채라고 하거든. 막걸리에 요 산채가 나물이야. 막걸리 나물 없다 말고 내어라. 그래서 자연 속에서의 소박한 삶 해서 여기 지금 안빈낙도 내지는 자연친화 이런 걸 얘기하고 있는 작품이야. 힌트는 이런 거에서 잡으면 돼. 집방석 필요 없고 솔불 필요 없다. 요거 이제 정말 인공적이다라고 얘기하는데 이런 거 필요 없고 난 요거면 충분해. 뭐 이렇게 얘기하는 시들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는 그냥 어부의 삶이다 이런 정도. 혹시 시조에서 인세 나오고 여기도 물이 있고 산이 있고 정말 월백 그래서 강호 자연이고 이것도 자연이고 월백 그래서 달이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소재들 자체가 자연을 소재로 해 이렇게. 그러면서 홍진 인세 홍진 이런 게 나오면 이게 다 지금 속세를 말해. 자연이 아닌 곳 요게. 자, 이런 것 정도 생각하면 되고, 나온다 하더라도 요거는 연결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예 생각 안 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저 만흥은 너희 지금 교과서 학습활동에 만흥의 일부분이 들어가 있거든. 이게. 그래서 요거는 좀 봐야 되는 게, 자, 여기 보면 산수간에서 아는 말 있죠. 어느 거? 산과 수, 산과 물. 산수간 바위 아래 띠집을 짓노라니. 띠집. 그러니까 역시 마찬가지 뭐야? 자연 안에다가 집을 지어. 그것을 모르는 남들. 그러니까 자연 속에서 소박하게 삶을 모르는 그것을 모르는 사람들은 웃는다. 비웃는 거야. 즉 속세에서 사는 사람들이야. 모른다 하지만 어리고 이것도 어리석다. 어리석다. 어리석은 내 뜻에는 내 분인가노라. 이게 내 분수 같아. 이렇게 사는 게 내 분수야. 그래서 안분지족이 주제인 이런 걸로 보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보리밥, 풋나물, 그 다음에 내가 물가에서 이렇게 보리밥, 그러니까 이게 소박한 음식입니다. 소박한 음식 먹으면서 내가 이렇게 지내는데 그 밖에 연남은 일이야 부러울 줄이 있겠느냐. 그래서 그 밖의 일, 연남은 일, 이게 속세의 일이야. 그 밖의 일, 남은 일 해서. 자, 그리고 요거는 별표 3개. 진짜 이거에 잘 낚인 사람들이 많아요. 요거 내가 술잔을 들고 혼자 앉아 먼 산을 바라보니. 매산자입니다. 이게 산이야. 산을 바라보니 그리던 님이 온다 반가움이 이러겠느냐. 자, 님하고 요 산을 봤을 때 반가움이 이만하겠냐. 산을 반가워하는 건 만하겠느냐.
그래서 여기에 설의법이 쓰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건 뭘 봐야 되냐면 이렇게 산을 보는 게 더 반갑다야. 이거를 뭐랑 틀리게 하냐면 동짓다라고 연결시켜서 이걸 이별의 시로, 이별시 혹은 그 님을 그리워하는 시 이런 걸로다가 저 설명에서 연결 짓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지금 요거는 이별시가 아니라는 거 좀 생각해 주라는 거야. 요거는 이별시가 아니다. 제발 정말 아니라는 거. 내가 좋아해. 뭐를 좋아해? 요 산을 좋아한다는 거야. 산을 좋아한다는 거. 됐죠? 자, 그 다음 여기 삼공만승 요거 역시 세모 치는 게 전부 다 뭐냐면 부기영화. 그래서 요게 영의정, 우의정, 좌의정이고 이게 황제야. 황제의 삶도 자연의 삶 이만하지 않다. 자연의 삶 만하지 않다. 그래서 여기 임천하는 자연 속에서의 흥을 비길 곳이 없다. 비교할 곳이 없다. 자연의 여기가 자연이 최고야. 여기가 제일 좋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어차피 지금 외우는 걸로는 기억이 안 날 테니 하나하나 보면서 뭘 생각해 주느냐면 그 전체적 맥락을 좀 이해하면 돼. 일단 소재가 자연을 소재로 하는 게 많고 그런 거 통해 가지고 거기에 만족한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와. 얘는 버리세요. 연결 안 될 테니까. 자, 그 다음에 요것도 잘 틀려. 진짜 이게 주변 학교에서 이거를 자연 친화라고 생각해서 틀린 학교가 학교별로 돌아가면서 한 번씩 나올 때마다 틀린 애들이 10명 중에 한 3, 4명은 됐었어. 이게. 또 이 얘기 해줬더니 또 자신있게 틀려와. 선생님 얘기한 거 나왔다. 이러고. 그래서 여기 보다시피 청산이라는 거 나오고 유수라는 거 나와서 자연이 나오고 있거든. 그러니까 여기만 보고 틀리는 거야. 여기만 보고. 이게 만고의 푸르다. 주야에 그치 아니하다. 그래서 변함없는 존재야. 그래서 나도 우리도 만고상청하겠다. 이거를 뭐 하겠다는 거냐면 본받겠다라는 거거든. 본받아서 만고상청하리라. 우리 지금의 어떤 상태로 그 상황 유지할 거야. 그 변하지 않을 거야. 변하지 않을 거야. 뭐가 현재 그 공부하겠다는 의지. 그걸 학문의 정지야. 학문의 정진. 공부 열심히 하겠다는 이 마음을 지금 변하지 않겠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이거는 저 자연친화 아니다라는 거 제발 부탁이야. 문제 중에 종종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 낚이는 걸로 이거 잘 나오니까 생각해주고. 지금 여타 작품들 한꺼번에 다 하느라고 조금 힘들더라도 좀 해봅시다. 자, 그 다음에 이어서 동짓달 기나긴 밤 하겠습니다. 자, 요거는 사랑 얘기야. 연정과 기다림, 그리움 요걸 주로 드러내고요. 의태어가 사용이 되고 있는데 요거는 그 개를 여라문이나 기르다 요시하고 공통점이다. 그 다음에 이게 중요해. 추상적 개념을 구체화했다. 조금 이따 설명할 건데 요거는 다른 시하고 연결하는 문제가 나올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말의 아름다움을 잘 살렸고 음성상징어. 이게 아까 말한 의태어야. 의태어. 그 다음에 대조. 요걸 통해서 우리말의 묘미를 잘 살렸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보면 문제 풀다 보면 이런 말 나올 거야. 참신한 비유가 사용됐다. 의태어가 사용됐다. 추상적 개념을 구체적 사물로 표현했다. 시간이라는 걸. 그 다음에
서리서리, 굽이굽이. 그 다음에 우리말의 아름다움을 잘 살렸다. 여성적인 이런 게 드러난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동짓달 기나긴 밤을 한월이 베어내어 그랬어. 여기서 동지라고 하는 것은 겨울이고, 자, 기나긴 밤, 겨울에 1년 중에 제일 긴 팥죽 먹는 날, 그 긴 시간을, 한 14시간 되는 시간을 한월이 베어낸다. 잘라내어. 자, 춘풍 그랬으니까 여기는 봄이야. 그래서 계절감의 대조 일어나고 있고요. 서리서리 넣었다가 어른님 오신 날 밤, 어른님 오신 날 밤이거든. 굽이굽이 펴리라 해서, 여기 기나긴 밤은 길게 느껴진다. 그 다음에 님이 내 옆에 없는 부재한 상황을 얘기해 지금 여기가. 자, 그런데 반대로 오신 날 밤은 님은 내 옆에 있는 거고, 근데 시간은, 여기는 길었는데 시간은 짧다 길다가 없지만 짧게 느껴진다. 짧게 느껴진다 해서 서로 이렇게 반대. 그리고 서리서리와 굽이굽이가 짝이고요. 넣고 편다가 또 짝이 돼서 서리서리 굽이굽이. 자, 아까 얘기한 것처럼 요 부분. 자, 요게 뭐라고 했냐면 이 부분이 의태어. 원래는 의성어까지, 그리고 소리를 표현한 말까지를 합쳐서 음성상징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시에는 음성상징어가 사용됐다 그러면 맞는 거야. 의태어가 사용됐다 맞는 거야. 근데 의성어가 사용됐다 그러면 틀리는 거야. 이렇게 요 말을 갖다가 말 갖고 말장난칠 수 있으니까 요거 좀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됐지? 자, 그 다음에 추상적 대상의 구체화. 이게 무슨 뜻이냐면, 동짓달 기나긴 밤이라고 하는 긴 시간, 요것을 긴 시간이라고 하는 것이 추상적이다라고 하는 건 눈에 보이지 않는 거다라고 생각하면 돼. 보이지 않은, 만져볼 수 없고 보이지 않는 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것을 한월이 베어내요. 이것을 어떻게? 한월이 베어낸다? 잘라낸다? 자, 베어낸다 라고 해서 뭔가 잘라낼 수 있는 물건, 구체적 사물로 표현한 거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추상적 대상을 구체화한 표현 혹은 시각화한 표현, 요걸 반드시 찾으라는 문제가 나오는데, 다른 시에서 울음이 타는 가을강? 이건 아니다. 이거 아니고, 뭐 예를 들어서 전 나귀에 남은 흥. 자, 흥겨움을 나귀에다가 싣고, 나귀에다가 태워서 싣고 간다 그러면 물건처럼 실른다 그래서 흥겨움을 물건처럼 비유해서 표현한 거야. 이런 식의 표현. 그 다음에 창내고자 이내 가슴에 창내고자, 요거는 이제 뒤에 나올 거라 좀 볼게요. 요런 식의 표현이야. 여기 내 가슴에 창문을 만든다 그래서 내 마음을 집에다 비유하고, 집에 있는 창문이 답답함을 풀기 위한 수단으로서 얘기가 되는, 그래서 마음이라는 보이지 않는 걸 집에 빗댄 이런 표현이라든가, 창내고자 이런 거라든가,
그 다음에 끊임없는 계절, 부지런한 계절이라는 거, 광음, 계절, 이게 시간이거든. 이걸 피고 진다 그래서 꽃에 비유했단 말이야.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걸 시간에다 비유해서, 꽃에 비유해서 구체적 사물에 빗댔다거나, 뭐 이런 식의 표현들을 물어보는 문제들, 이게 좀 나올 겁니다. 그래서 요걸 좀 생각해 주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지금 여기에는 그게 없구나. 그 사설시조 교과서에 들어가 있는 건 없는데, 그건 나중에 여기다가 잠깐 요약 좀 하겠습니다. 뭐 본문을 봐야 알겠지만, 사설시조 개를 열하문이나 기르되 이렇게 되는 게 있어. 이게 돼 있는데, 이게 뭐 특징적인 것만 얘기하면, 일단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내 옆에 오지 않는 것에 대한 님에 대한 원망이 드러난다. 그런데 그 원망을 저 개 때문이야. 개가 있어서 그 개 때문에 내가 좋아하는 님이 안 와. 이렇게 얘기해서 개에 대한 원망으로 대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첫 번째가 원망의 정서가 드러난다는 거 하나 생각해주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여기에 캉캉이라든가 개가 캉캉 짖어서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이제 의성어가 되겠고, 그 다음에 여기 내가 지금 딱 생각은 안 나는데 의태어도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음성상징어가 사용된다 라고 얘기하면, 음성상징어가 사용된다, 그 다음에 캉캉이 의성어니까, 의성어가 요거나 요거는 저 동짓다라고 공통점으로 얘기할 수가 있어. 요게 그 다음에 이별의 상황을 얘기하고 있다라는 점, 이런 걸 공통점으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의태어는 요거는 차이점, 미안하다. 의태어하고 요게 공통점이고, 의성어가 사용된다 그러면 요거는 차이점. 그러니까 요 사설시조에는 의성어가 사용됐는데 동짓다리는 사용이 되지 않았다. 요런 식으로 좀 아셔야 돼요. 요거 생각해야 되고, 그 다음에 요 작품은 역시 님의 부재, 님이 내 옆에 없는 상황, 그래서 님을 만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리움 내지는 뭐 이런 걸 표현하고 있는데, 이게 사설시조로서 해학적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 개를 원망하면서 너 때문에 안 오잖아, 너 밥 주나 봐라, 너 굶어 죽어라, 이렇게 표현이 되거든요. 그래서 해학적 특성을 보여준다는 것까지 좀 생각해서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요 정도니까 문제까지 좀 다뤄가지고 좀 풀어보고, 제발 부탁이야, 문제를 좀 풀어봐야 돼. 안 풀면은 하나도 기억 안 난다. 알았죠? 오늘 내가 문제까지 푸는 건 안 시킬 건데, 그래서 꼭 좀 해주라는 거.